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6호 제11면입니다. 여주시 만 75세 이상 노인시설 화이자 한차 접종 완료. 여주시의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대상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한차 접종이 모두 마무리됐다. 여주시는 75세 이상 고령층 및 노인시설 이용자 중에서 접종에 동의한 9,313명 중 8,731명에 대한 한차 접종이 모두 완료됐다고 이를 밝혔다. 이는 접종 동의자 9,313명의 94.5% 접종률이다. 이 중 7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 동의자 8,644명 중 8,087명이 접종받아 93%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노인시설은 접종 동의자 669명 중 644명이 접종받아 96%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신규 한차 접종을 위한 백신이 공급되는 즉시 접종센터의 운영팀을 최대한 확대해 동해 후 접종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상반기 6월 말 내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정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주시형 긴급복지 추가지원사업 실시. 여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해 여주시형 긴급복지 추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최근 위기가구가 급증하여 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종료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기준 47만 4,600원, 1인, 물결표 사인 126만 6,900원, 사인, 가지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하여 한 개월 추가 지원한다. 5월 대상자 44명에게 3,100만원 지원으로 시작된 이번 여주시형 긴급복지 추가지원사업의 재원은 시민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해주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여주시 지정기탁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여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분들이 기탁해주신 온정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제.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장학생 선발 확정. 제. 여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 이명헌은 2021년 장학생 선발 관련 이사회를 비대면 영상회의 줌로 개최하여 지난 5월 3일 장학생 선발을 확정했다. 입학우수 10명, 성적우수 67명, 특기우수 9명,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발된 장기장학생 중 자격유지 18명, 총 104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연간 초등학생 6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2, 3년제 대학생 300만원, 성적우수 4년제 대학생 400만원, 입학우수 4년제 대학생은 700만원의 장학금을 2회 분할 지급, 5월, 9월 하며 대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한도 내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여 이중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명헌 이사장은 여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향후 후배들을 위한 멘토 등의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 여주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7년 8월 출범 이후 2020년 기준 103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해 총 1,377명의 학생들에게 2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최종 장학금 선발자 명단은 여주시 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www.yojo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 코로나19 소득 감소 저소득 가구의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3월 1일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 감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사인 기준 3,657,000원 이하,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중 휴폐업 또는 소득 활동 감소 등으로 가구원 한 명이라도 올 1월 물결표 사인 5월 내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금융재산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 충족 시 차액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와 타 사업지원금 중복지원 유무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 말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월부터 5월 28일 금까지 홀짝제로, 현장 접수는 5월 17일 월부터 6월 4일 금까지 평일에만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http://북저로.c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m.북저로.co.kr을 통해 세대주가 증빙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하며 현장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제 소득 감소에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분야 정부 피해 지원금에서 제외되었다면 증빙자료 유무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모두 신청하여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천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보전 관리를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 협약 체결. 연천군 군수 김광철 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4일 오후 2시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수 및 방성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박호성 공간정보사업처장, 조종관 동두천 연천지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실무진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 내용에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스마트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의 공동 협력, 세 차원 지적 현황, 구축, 측량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학술적 연구 그리고 국토정보 빅데이터 활용 분석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관광 기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에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보전은 물론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2015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면서 관내 주민사업체뿐 아니라 관내외 많은 전문기관과 지질명소의 자원보전 및 지질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이번 협약을 포함하면 40번 지역 기관에 이른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기관으로 한탄강 지질명소의 효율적인 현무암 주상전리의 보전과 안전관리에 대한 스마트한 업무 시스템 구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국토정보 빅데이터 활용 분석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지질생태 관광 기반 육성에 있어 상호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산시 코로나19 장애 학생 돌봄 월 56만원 추가 지원. 오산시 곽상욱 시장 가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학생 특별 지원급여를 월 40시간 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 중, 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별급여는 수급자별 기존 서비스 제공 시간에 월 40시간, 56만 1천원, 을 추가해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급여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특별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접수 확인일 이후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욱회 노인장애인 과장은 이번 장애학생 특별급여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오산 전략회의 개최 추진 본격화. 오산시 시장 곽상욱 는 지난 3일 시장 집무실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관계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문윤걸 완주군 문화도시센터장과 지원배 한신대학교 교수, 조요한 문화재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문윤걸 완주군 문화도시센터장은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정책의 흐름과 문화도시 철학,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트렌드를 읽어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제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완주군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 문화도시 시민기획단과 시민이 만든 조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유형적 문화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오산시이지만 교육도시에서 다져진 시민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활동을 문화도시 사업으로 확장해 추진한다면 문화도시 사업 정책 방향에 걸맞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오산시장과 시집행부는 물론 의회, 유관 단체가 보여준 열정과 의지로 시민 거버넌스를 지원한다면 충분히 최종 지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오산시만에 특화된 문화도시 사업을 기획한 지원배 한신대학교 교수는 경기 남부권에서 유일하게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한신대학교와 오산시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문화도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은 오산시가 문화도시 최종 지정이 되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라며 추진하는 사업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의지와 열정이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며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추진단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문화도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5월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이 시를, 집을, 이름을, 미소를, 그리고 문화도시를 짓다 사업 공모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시민이 설계하고 시민이 지어가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산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오산교육 더욱 높인다. 교육도시 오산시의 교육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재직교사를 연결해 도시 전체 교육 연구와 실천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 공유하는 오산교육공동체 네트워크 2021년 활동이 본격화된다. 오산교육재단 이사장 곽상욱 은 2021 오산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관내 초, 중, 고 재직교사 및 교육관계자 등 총 20개 분과 252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산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은 오산혁신교육지구 내 지역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혁신교육을 확산하고
학교 간 교류 연계 및 연구 성과물 공유를 통한 정보 공유와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여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산교육공동체 네트워크는 관내 교사를 중심으로 담당 업무별, 교육 주제별, 관심교육 활동별 다양한 분과를 구성해 실천 중심 교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18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분과별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매년 참여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새로운 주제로 6개의 네트워크 분과가 추가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보화 교육, 에듀테크 교육,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프로그램 활용 분과는 코로나19로 교육 방법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온라인 수업 방법 및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관계의 상담 기법을 기본으로 한 상담 교육, 애니어그램, 인성 교육 등의 분과 활동도 새롭게 구성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분과별 네트워크 활동은 분과별 활동 공개의 날을 통해 관내 전체 교원에게 공유하며 이를 통해 얻은 유의미한 결과물은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공교육 지원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산교육재단 조기봉 상임이사는 오산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집단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가치 구현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주체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